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초중고 무상급식의 식품비 분담 비율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정 여력이 많은 교육청이 더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경남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적게 지원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중고 무상급식비 4천억 원 가운데 식품비는 1,968억 원 규모입니다. 이 식품비는 2018년부터 경상남도가 30%, 시군 40%, 경상남도 교육청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 부담이 7대 3입니다. 경남도는 이 가운데 교육청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세 20%로 할당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크게 늘어 경남교육청의 적립성 기금이 1조 원 이상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채무가 1조 이상이 되다 보니 더구나 정부에서도 지자체로 내려오는 세수 부분을 줄이려고 하고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더 받아는 낫지 않나. 경남교육청은 생각이 다릅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다른 시도 교육청에 비해 급식비 자체 분담률이 높다고 반박합니다. 올해 경남교육청 식품비 분담 비율은 30%로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번째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로 따지면 경남교육청이 69%를 부담해 7번째로 많다는 겁니다. 경남교육청은 분담 비율 현행 유지와 함께 올해 시작된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의 경남도 분담을 요구합니다. 지원급식이 필요한 212억 원을 지금 100% 고스란히 교육청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도 초중학교와 같이 3대7 비율로 시민단체는 분담률 논의에 앞서 급식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협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2020년부터 급식 식품비가 사실상 동결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식재료비를 반영하지 않아 식품비 인상이 되어버리면 아이들한테는 저가 경쟁 입찰을 통한 충분하게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식재료가 투여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남도의회에서도 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양측이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150억여 원을 들여 복원공사를 한 생태하천이 각기 다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환경이 좋아진 곳도 있지만 소하천에서는 아직도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토월천, 멸종위기 야생동물 1등급인 수달이 빗속에서 하천 블럭을 따라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도심 하천이지만 수풀이 우거져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수달이 보금자리를 턴 것입니다. 운동 갔다 오다가 개천가로 올라오는데 신기해서 촬영해봤습니다. 창원시 하남천, 비교적 깨끗한 이급수에 사는 갈견이와 민물새우가 죽은 채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물고기 떼죽음 현상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비 오고 나서 그때 한번 확 뜨더라고요. 그 고기가 막 굴뚝굴뚝 막 도드마는 그 지나가니까 뭐 거의 막 배가 하얗게 다 돼가 있더라고. 전통시장 인근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함유하는 생활 하수가 오염원으로 꼽힙니다. 하천 본류와는 달리 시장 인근 합류 지점에는 뿌옇게 오염된 물로 수초도 자라지 못할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주택의 세탁 오수와 도로의 배기가스 오염 물질이 그대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던 오염물질, 비점 오염물질이 비와 함께 쓸려 내려오면서 오염 영양물질로 작용했고 그것 때문에 이 물고기가 폐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원 신월동에서 남천까지 2.9km 구간의 토울천과 도계동에서 창원천 3.16km의 하남천에 대한 생태하천 보건공사를 한 건 2015년. 창원시는 하천 바닥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돌과 흙을 채워 수초를 심는 데 국비 등 157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이번 여름은 폭염의 폭우까지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이 가고 가을에 접어든다는 절기처서인데요. 낮 동안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으로 여전히 무덥다가 오늘을 기점으로 큰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은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함양과 거창 등 북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더위를 한껏 달래줄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부 내륙부터 시작돼 그 밖에 경남 지역에도 차차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 모레까지도 맑은 하늘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는 지역 확인하시고요. 현재 기온은 창원과 의령, 통영이 2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선을 나타내겠고요. 내륙으로는 33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남해가 24도, 그 외 지역은 21에서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더위도 서서히 물러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27명으로부터 15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30대 남성 등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투자 상담사인 척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독립유공자 김명시 장군을 기리는 벽화를 훼손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창원 창동 골목에 조성된 벽화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나이가 특정되지 않는 한 남성이 안전모를 쓴 채 벽화와 입간판 등에 회색 칠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경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어제 성명을 내고 최근 KBS가 보도한 창원시장 기자회견 참석 언론에 광고비를 배정한 논란과 관련해 창원시의 광고비 집행 기준과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남 민언련은 창원시가 시장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언론사 가운데 5곳에만 광고비를 배정한 것은 광고비를 자의적으로 집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창원시의 정부 광고 운영위원회 구성과 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남해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인 창원 분기점에서 7원 분기점까지 도로 확장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고 2029년까지 13.1km 구간을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 7차로로 넓힐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민선 8기 공무원 수를 현재 정원인 2,700여 명에서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염병 예방과 재난관리 등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업에 배정되는 신규 인력을 제외하고 현안 수요 인력을 늘리지 않고 현재 인력은 조직 진단을 통해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한 달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청년 가운데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이면 산청군의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진주문화제 야행이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주성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문화제 야행은 3대 국난일지인 쇠미록과 연계한 진주성 일원을 떠도는 민초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직접 관광 일기를 기록하는 이색문화재 탐방이 펼쳐집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노동쟁의 조정 판결에서 노사 입장차가 크다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